2018년 봄,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뒤흔든 것은 물 한 컵이었다. 4년 전 견과류 한 봉지가 비행기를 멈춰 세웠던 바로 그 항공사,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서 이번에는 회의실 안에서 벌어진 일이 세상에 흘러나왔다. 광고 대행사 직원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오너 일가의 차녀였던 조현민 전무가 격분한 나머지 상대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물컵을 뿌리거나 던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물컵 갑질이라 불렀다. 견과류에서 시작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서사가 이번에는 물컵으로 이어진 셈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파장이 오너 일가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컸다. 무대는 광고 관련 업무 회의였다.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의 광고와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던 인물이었다. 광고 대행사와의 회의 과정에서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의 정확한 발단과 오간말의 세부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렸지만 회의 도중 그녀가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며 고성을 지르고 손에 든 물컵에 물을 상대방을 향해 뿌리거나 컵을 던졌다는 정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폭발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대행사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갑을 관계가 뚜렷한 광고계약 구조 속에서 을의 위치에 있던 대행사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겪었을 모멸감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이 사건이 특별히 뜨거웠던 이유는 배경에 있었다. 불과 몇 해 전, 조현민 전무의 언니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견과류 서비스에 격분해 이륙 준비 중이던 비행기를 되돌려 세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 때문이다. 한 집안에서, 그것도 자매가 나란히 비슷한 방식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자 사람들의 분노는 개인을 넘어 오너 일가 전체와 그 특권의식으로 향했다. 갑질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특권 위에서 자라난 하나의 문화가 아니냐는 물음이 던져진 것이다. 두 자매의 사건이 겹쳐지면서 사람들은 이 가문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조현민 전무는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이미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선 뒤였다. 사건은 단지 물컵 하나의 문제로 그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대한항공과 오너 일가를 둘러싼 온갖 의혹이 본물처럼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오너 일가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의혹, 직원들을 향한 상습적인 갑질 정황, 그리고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밀수와 관세 포탈 의혹까지 사건은 하나의 실마리에서 시작해 오너 일가 전반의 문제로 번져갔다. 하나의 물컵이 마치 둑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처럼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쏟아지게 만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피해자의 위치였다. 물벼락을 맞은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대한항공과 일해야 하는 광고 대행사 직원들, 즉 전형적인 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큰 광고주와의 관계가 곧 생계와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항의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 그것도 그 오너 일가 앞에서 을이 얼마나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장면은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물컵에 담긴 물보다도 그 물을 맞고도 아무 말 못했을 이들의 처지에 더 깊이 분노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오너 일가의 태도가 특정 상황의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는 의심을 키웠다. 언니의 땅콩회항, 그리고 동생의 물컵 갑질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이 가문 안의 사람을 아랫사람으로만 여기는 어떤 습관화된 태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기 시작했다.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지 못한 특권의식이 함께 대물림된 것이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직원들은 익명으로 오너 일가의 갑질 사례를 제보하고 신분이 드러날까 얼굴을 가린 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자신이 몸담은 회사의 오너 일가를 상대로 직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물컵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조직 내 위계와 갑질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각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직원들이 정작 그 회사의 오너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수사당국은 물컵 갑질 자체는 물론 그와 함께 불거진 여러 의혹을 두고 조사에 나섰다. 조현민 전무는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다만 물컵을 던졌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진술과 처벌 의사, 그리고 물증의 문제 등이 얽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오너 일가 전반을 겨눈 수사는 여러 갈래로 이어졌고 관세 포탈과 밀수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 하나의 갑질 사건이 오너 일가의 여러 불법 의혹을 파헤치는 계기가 되면서 수사의 폭은 예상보다 훨씬 넓어졌다. 이 사건이 던진 파장은 단지 한 기업 내부의 문제로 그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국적 항공사로서 국가로부터 여러 특혜와 권한을 부여받아 성장해온 기업이었다. 그런 기업의 오너 일가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갑질을 되풀이하자 과연 오너 일가가 그런 거대한 공적 자산을 경영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됐다.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너 개인의 도덕성이 곧 공적인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이 사건을 통해 뚜렷해졌다. 그 사이 오너 일가를 둘러싼 조사는 세관과 수사기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고 오너 일가 구성원들이 잇따라 소환되는 모습이 연일 보도됐다. 하나의 물컵에서 시작된 일이 오너 일가 전체를 겨눈 광범위한 조사로 번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는 그동안 오너 일가의 사안이 조용히 덮여온 관행과 대비되며 갑질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물컵 갑질은 결국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이딴 갑질 논란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분노 속에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오너 일가의 경영 책임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오너 일가는 하나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다. 특권으로 지켜지던 자리가 여론과 주주의 압박 앞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이 사건들을 거치며 조금씩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내부 고발과 집단 행동이 갖는 힘을 새롭게 각인시켰다. 과거였다면 오너 일가의 부당함은 소문으로만 떠돌다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직원들이 스스로 증거를 모으고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사실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마스크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촛불을 들고 모인 그 장면은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려는 노동자들의 의지를 상징했다. 신분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그럼에도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용기가 그 가면 위에 함께 담겨 있었다. 돌이켜보면 물컵 갑질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향한 사회적 심판의 정점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가 갑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4년 전 땅콩 회항 때만 해도 사건은 결국 오너 일가 개인의 처벌 문제로 수렴됐지만 물컵 사건에 이르러서는 오너 일가의 경영 자격과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갑질에 대한 분노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기업 경영의 근본을 묻는 물음으로 성숙해 간 것이다. 한 잔의 물, 그리고 그 물이 튀는 짧은 순간.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특권의식과 그 아래에서 감정과 존엄을 짓눌려온 사람들의 침묵이 함께 담겨 있었다. 물컵 갑질은 그 침묵이 깨지는 소리였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두 자매가 각각 견과류와 물컵으로 남긴 이 두 장면은 대한민국이 갑질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언한 시대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다. 작은 물컵 하나가 던진 파문은 결국 특권과 오만이 지배하던 낡은 질서를 향한 사회 전체의 물음으로 번져갔다.